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간 문자의 뜻과 매화역수에서 사용하는 천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천간지지는 상나라 시대부터 사용되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상나라 시대에는 60갑자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천간지지가 음양오행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음양오행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천간지지의 음양오행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한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그 의미가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간지지의 뜻을 설명한 대표적인 고전으로 사기, 백호통, 한서, 설문해자 등이 있는데요. 사기는 전한시대에, 백호통, 한서, 설문해자는 후한 시대에 저술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전들은 모두 천간지지에 부여한 음양오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천간갑부터 그 의미를 한번 보시죠. 갑골문에서 갑자는 물고기 비늘 4개가 모인 모습으로 단단한 껍질이란 의미가 있고요. 한서윤력지에서는 갑은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갑의 사전적 의미는 껍질, 갑옷, 손톱, 싹이 튼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천간, 을입니다. 갑골문에서 을은 무엇을 본뜬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구부러진 모양을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설문해자에서는 을은 초목이 구부러져서 나오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의 기운이죠. 그래서 초목이 발생하는 모습으로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에서의 뜻은 새, 제비, 굽다, 생선의 창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간, 병. 갑골문에서 병은 물고기의 꼬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자의 한자적 의미는 남쪽, 불, 밝다 등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물고기의 꼬리라는 뜻은 없어요. 백호통에서는 병은 만물이 밝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병의 한자적 뜻은 불, 밝다, 묘지기가 사는 작은 집 등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천간, 정입니다. 갑골문에서 정자는 네모처럼 생겼는데요. 못의 머리 부분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소 전체에 와서는 못을 옆에서 본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못질을 하는 장정으로 뜻이 확대되어서 현재 정자는 일꾼, 장정, 강성하다, 인구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한서윤력지에서는 정의 뜻을 크게 왕성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간, 무. 갑골문에서 무는 도끼날이 달린 창의 모습인데요. 한서윤력지에서는 풍성하고 무성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의 한자적 뜻은 무성하다, 우거지다의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천간, 기입니다. 갑골문에서 기는 굽어있는 줄을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의 해석은 고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강, 다스리다 등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의 한자적 뜻은 사욕, 다스리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간, 경. 갑골문에서 경은 곡식의 나다를 털어내는 틀과
막대기를 그린 것인데요. 설문해자에서는 단단하고 결실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의 사전적 뜻은 길, 도로, 바뀌다, 갑다, 이어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번째 천간 신. 갑골문에서 신은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칼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요. 설문해자에서는 만물이 성숙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신자는 문신이 새겨지는 아픔의 의미를 담아서 괴롭다, 고생하다, 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9번째 천간 임. 임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설문해자에서는 사람의 회임한 모양을 형상화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자의 한자적 뜻은 간사하다, 크다 등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 갑골문에서 개는 화살을 X자로 엇갈려 놓은 것인데요. 화살로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의미를 그린 것입니다. 백호통에서는 개를 헤아리고 짐작한다 라고 설명해 놓았고, 현재 개의 한자적 의미는 북쪽, 겨울, 월경, 무기, 헤아리다 등입니다. 자,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의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음양오행이 발전함에 따라서 문자가 처음 만들어진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확대 해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매화역수, 육효, 기문둔갑, 육임신가 등의 점학에서 사용하는 천간의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목은 위로 쭉쭉 올라가는 성질이므로 수직적이면서 직진하는 성질이 있고, 천간의 첫 번째로 우두머리가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을목은 싹이 터서 줄기가 이리저리 뻗어나는 모습이므로 수평적이고 유들유들합니다. 병화는 밝게 드러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 순환하는 성향이 있고요. 자신이 가진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반복 순환한다는 성질을 확대 해석해서 단순 무식한 기질이 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정화는 화중에서 음해에 속하므로 촛불같이 부드럽고 약한 빛에 해당이 되는데요. 촛불은 흔들림이 많으므로 정화의 성격을 흔들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화가 헛된 놀람, 정에 약하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육임신과 12천장 중에서 등사의 성격에서부터 나온 것인데요. 천간 정화는 지지 사화와 짝이 되고 60갑자로 정사가 되죠. 사화는 12천장 중에서 등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무토는 중앙토이므로 황제의 자리에 있습니다.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요.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기토는 음토로서 황제의 배우자, 황후가 되죠.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고 자주 쉬며 이상보다는 실리를 추구합니다. 경금은 살기를 갖고 있어서 큰 칼에 해당되고요. 강력하고 딱딱한 성질이 있습니다. 신금은 음금이라 작은 칼, 보석이 해당되고요. 남녀 모두 멋부리기를 잘합니다. 임수는 양수라서 바다에 해당되고요. 속에 감추어 저장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비밀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물이 기체, 고체, 액체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개수는 음수라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것처럼 시끄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시냇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면 지저분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 것처럼 개수는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을 다 모으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매하역수를 비롯한 점학에서 사용하는 첨간의 기본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지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